안녕하세요. 박상희입니다. 북한의 정치와 사회, 이번 강의는 북한의 주체 사실주의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북한과 소련의 도상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술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강의는 북한의 주체 사실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성을 비교하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 사실주의가 사실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특성을 신화적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으로 명명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북한의 미술과 시각 정치적 분야에 미친 소련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련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 창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형태와 북한 미술의 기반을 마련했던 소련과 북한에서 활동한 변원룡 교수에 대한 소개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북한의 주체 사실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는 주체 사실주의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신화적 리얼리즘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리얼리즘, 즉 사실주의가 뜻하는 사실 그대로의 재현이란 실은 매우 환영적인 것이라는 특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북한의 조선화,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소 라는 그림과 더불어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함께 논의하면서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권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화적 리얼리즘의 특성으로 살아있음과 죽음의 중첩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북한은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체처럼 그의 신체를 방부 처리하면서 재현하고 있죠. 이러한 재현을 소련의 도상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체 사실주의의 형식적인 면에서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의 재현 기법이 나타내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묵시적 몽타주 기법, 대인과 소인의 대조적인 신체 재현 기법이 등장하죠. 이것도 소련의 도상과 비교하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은 예술의 근본적인 기능과 리얼리즘과의 관계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미술을 비롯한 시각 정치적 언어에서 주체 사실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신화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특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리얼리즘은 기존의 미술사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과 다르며 소련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도 다르고, 그리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 사실주의만으로도 그 실제적인 특성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 사실주의에 나타난 리얼리즘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인 전략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강의에서는 북한의 시각 정치적인 언어를 반리얼리즘적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실주의가 아닌 사실주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얼리즘은 사회의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재현함으로써 기존 현실을 은폐하고 허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반하여 북한의 리얼리즘은 현실 은폐와 허위를 강화시키고 억압을 긍정하는 반리얼리즘적 리얼리즘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북한의 주체 사실주의를 신화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특성이 함의된 신화적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그것은 첫째, 북한의 리얼리즘은 신화적 리얼리즘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 신화적 특성은 우리가 기존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지도자 도상을 살펴보면서도 이미 공부했었는데요. 북한은 사실상 지도자의 초월성과 신비화를 강조하는
신화적 리얼리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북한에서 지도자의 시각 정치적 도상은 절대적인 정치적 신체를 가시화함으로써 신성하고 초월적인 신체임을 드러내죠. 둘째, 북한의 리얼리즘은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의 특성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프랑스에서 다다이즘의 예술 형식 파괴 운동을 수정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주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했었죠. 1924년에 앙드레 브루통은 초현실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상상해냄으로써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브루통은 제2 선언에서는 문장 전체를 대문자로 강조하였으면서 나는 초현실주의에 심원하고 진정한 은비를 요구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은비가 무엇일까요? 은비로 번역한 프랑스어는 원래 천문학 용어였어요.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처럼 한 전체가 다른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뜻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은폐, 호도라는 뜻을 지니지만 브루통이 쓴 글을 참조하면 이 낱말이 연금술이나 초심령학 등 각종 신비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말의 제1차적인 뜻은 따로 떼어내어 감추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초현실주의는 억압적인 현실을 초월하고 인류가 믿었던 이성과 합리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자 이성적 세계를 비판하고 전복하기 위해 따로 떼어내어 감추기를 요구한 과감한 시도였죠. 그러나 북한의 시각 정치적 언어는 그와는 반대로 기존 현실을 따로 떼어내어 감추면서 철저히 은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 즉 가시화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떼어내어 강조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현실주의의 형식적인 특성을 묵시적인 방법으로 차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억압적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변형된 초현실주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신화적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은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면에서는 사실과 환영의 중첩, 살아있음과 죽음의 중첩을 보여주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환영의 리얼리즘이며 지도자의 초월성을 가시화하는 신화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묵시적 몽타주 기법과 지도자 대중의 관계를 대인과 소인의 신체 재현 기법으로 재현하는 초현실주의적이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혼합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술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이 주체 사실주의라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따라 자리 잡아왔죠. 따라서 북한의 시각 정치적 언어는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북한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도상과 소련의 레닌, 스탈린 도상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소련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몽타주의 방법적 차용에서 그리고 지도자를 간접적으로 표상하는 데에서 북한만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